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또 대표로 선출이 되고 나서 또 걱정할 만한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네요. 첫 번째, 한동훈이가 지금 선대의 회의에 불참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나온 얘기는 보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생각할 시간이 뭐 필요한가요? 무슨 생각할 시간이죠? 또 무슨 핑계를 대면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처럼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요? 안철수는 지금 느닷없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아니, 서영교가 말이죠, 사과라고 했을 때도 안 일어나고 꿋꿋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김문수 후보인데 안철수 따위가 사과하라 해서 사과합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죠? 사과 안 하고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사과 안 하고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거로 끝나자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과한다는 한동훈과, 아니 사과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과 탄핵에 오히려 반대하고, 그리고 계엄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김문수하고 경쟁을 해서 김문수가 이겼잖아요. 안철수 당신은 사과한다고 하고 탄핵에 앞장서고, 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잖아. 말이 사위지 완전히 꼴찌였잖아요. 그럼 왜 자기는 그러면 안 도와주려면 도와주지 말든지, 선대위 안 들어가도 돼. 사실은 안철수까지 김문수가 넣어준 거는 그야말로 김문수 인품 때문에 넣어준 거지, 나 같으면 안 넣어줍니다. 그랬으면 된 건데 그런 사람까지도 포용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그 여러 가지 목소리를 반영해서 당을 운영해 나가고 지금 당 대표 역할을 맡은 거예요. 대선 후보가 되면 사실상의 당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안철수까지 넣어줬으면 됐지. 안철수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무슨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라, 올건이죠. 뒤통수를 치는 거죠. 자, 한동훈은 또 한동훈대로 무슨 선대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고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철수는 또 안철수대로 뒤통수를 치고, 결국은 이 탄참파라는 것들이 결국은 뒤통수를 치고 지금 분열을 획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46년직이라고 그러죠. 이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 김문수가 그 서영교가 압박을 했을 때 꿋꿋하게 일어서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은 거, 그게 별의 순간이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어떤 그 행로가 바뀌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12월 3일 계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그 계엄날 저녁 12월 3일이죠. 그날 우연히 김문수하고 그리고 이 수도권의 지자체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랬는데 헤어지고 나서 20-30분 있다 보니까 무슨 TV를 켜봐라.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켜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표를 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당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김문수 지금 장관이 조금 전까지 나랑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계엄을 한다는 얘기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김문수 후보는 그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 연락을 받지 못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서영교가 사과를 하라고 압박을 해도 꼿꼿하게 앉아 있으면서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으로 이어졌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김문수 후보가 된 것은 바라던 일이고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일단 운을 뗐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나서 12월 3일 계엄의 날 있었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날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김문수 후보는 봉천동 집으로 돌아가고 석동현 변호사는 잠실 자신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헤어진 것이 그러니까 계엄 발표 이전 아마 9시 좀 넘어서 헤어졌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고 보니까 TV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물론 김문수 후보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엄을 끝까지 반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이렇게 제칠 수 있어도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반대를 했다면 아마 제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죠. 그거는 그래서 역사는 가정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리고 계엄이 발령된 것, 그리고 어쨌든 간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탄핵 심판이 진행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것,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석동현 변호사도 얘기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조기 대선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조기 대선을 꿈꾸고 준비하고 사실상 설레고 그랬지만 김문수 후보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은 기각돼야 된다. 각하돼야 된다.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이 그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나중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김문수 장관은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럼 김문수처럼 올곧은 사람이 그야말로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산 사람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그것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 지나간 걸 뭐 찬성하고 반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장에 있었다면 김문수는 분명히 어떤 입장을 견지했을 겁니다. 근데 현장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 뭐 야 그거 잘했느니 못했니 그게 무슨 찬성 반대입니까? 하나만 하지. 그런 얘기를 하나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김문수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탄핵을 하는 것이 그 계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성 반대 이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계엄에 대해서 계엄을 찬성한다 계엄을 반대한다.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이게 왜 그럼 가능하냐, 이게 왜 양립 가능하냐. 계엄은 통치행위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고, 그리고 계엄이 지금 발령됐다 하더라도 국회 해제 요구에서 적법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이 계엄으로 인해서 뭐 문제 생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김문수 후보의 얘기는 그거 같아. 이 사람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굽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계엄 자체를 갖다가 탄핵 사유로 몰아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 입장과도 같아요. 사실 저도 계엄을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그 의혹을 밝히고 싶었다. 그렇죠. 의혹을 밝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많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척결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입법 독재, 특활비 독재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벌어졌고 저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감사원장을 갖다가 뭐 탄핵하고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뭐 탄핵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폭주는 저건 막아 세우는 것이 맞는데 과연 계엄 외에는 방법이 없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국민투표 부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근데 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건 판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엄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냐라고 한다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열어놔야 된다.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 계엄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김문수 후보처럼 계엄에 잘했다 못했다 그 판단은 보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안철수처럼 뭐 계엄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열어놓고 보자 이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엄에 대한 어떤 그 견해보다도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이걸 보면은 그 자가 그야말로 올곧은 충정심이라든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곧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탄핵 사유는 아니라는 거,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파면 결정이 난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정치공학이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취한 그 어떤 그 자세, 스탠스, 이거는 완전히 옳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계엄에 뭐 그 자기가 뭐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말은 했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드러넣어서라도 계엄을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결국은 계엄했다가 탄핵 소추되고 이렇게 쫓겨나는 사태가 왔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드러넣어서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이건 올곧은 충정으로 봐야 되는 거야. 올곧은 충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도 탄핵에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조기 대선에 반대하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일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좀 꿈꾸고 말이야, 뭐 준비한다고 하고 뭐 그랬지만 한 번도 그분은 말이죠, 조기 대선을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올곧은 충정심을 갖고 있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3일 날 그야말로 계엄 당일 날, 물론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자기랑 있었고 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안 가게 된 건지 그건 뭐 우리가 정확하게 거기다가 인과관계를 거기다 포섭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녁 먹느냐고, 또 그분이 진지한 분이라서 저녁 먹다가 무슨 뭐 전화 걸고 나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녁 먹다가도 뭐 몇 번씩이나 그 뭐 핸드폰 보고 뭐 문자하고 뭐 저녁 먹는 중에도 뭐 또 전화 받고. 나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그래 좋아해요. 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물론 뭐 아주 급한 어떤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거기에 집중하면서 아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안 받을 수 있죠. 여기에 넣어놓고 안 받으면 연락 안 되는 거지 어떡할 거야. 가서 집으로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아마 석동현 변호사 얘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운이 있다, 별의 순간이 있다. 적어도 거기 갔더라면, 또 거기 갔다고 해서 뭐 내란 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것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사과하라고 할 때도 꼼꼼문수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근데 그분은 거기 참석했다 하더라도 꼼꼼문수 했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이렇게 별의 순간을 그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언제 대통령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꿈도 꾸지 않았던 분이야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지금 대통령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 그 한덕수도 마찬가지야. 한덕수도 뭐 대통령이 될 거라고 꿈을 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연한 일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 하고 그것이 대서특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